여러분 뜨겁습니까? 차갑다고요? 손발이? 아니면 관계가? 자, 우리가 살아가며 늘 간절했지만 늘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용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마 사랑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30대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머릿속으로 곰곰 생각해 보는데 30대라면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없나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배우자가 있다면 그와 뜨겁게, 배우자가 없다면 또 다른 사랑과 뜨겁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정말 뜨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감생심. 이걸 풀어보면 어찌 언해, 감히 감해, 날 생해, 마음심.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뜨거운 심정은 꼭 배우자만을 향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의 뜨거움은 그 전부터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다가 한 배우자에게 아주 뜨겁게 꽂혀서 우리가 마치 그 사랑에 눈멀듯 결혼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생애를 살아가고 이렇게 인류는 살아왔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혼 전에 무엇에 뜨거웠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도 테스 형도 있고 영웅이도 있고 뭐 가인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가만 영탁이 그쵸? 영탁이 굿.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뜨거움은 그 옛날에 이미 한번 재생이 됐던 바예요. 그리고 그 뜨거움은 지금 우리 시대의 새로운 르네상스로 다가오는 건데 10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10대 때는 역시 용프리 오빠죠. 엄마야 나는 왜 그때 이용 팬들과 무지하게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20대 30대에 들어서 이문세에 뜨겁게 환호했고요. 또 신승훈에 뜨겁게 환호했고 이승환에 뜨겁게 환호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많은 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광했던 그 가수들과 느꼈던 건 사랑이 아닐까요? 뜨거움이 아닐까요? 뜨거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새롭게 아이돌에 뜨겁게 반응하는 제2의 감정 르네상스를 시작했는데 왜 배우자와는 그렇게 다시 뜨거워지기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남편을 돌려세우고 아내의 그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기술적이고 가장 새로운 그리고 가장 간절한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낸다면 어쩌면 30대 이상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닌가? 30대 이상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거 있죠. 건강할 땐 남의 편, 아플 땐 내 남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배우자 사이에 정말 섭섭한 것도 많고 살아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만 분명한 건 뭔가 꼭 좋아야 내 편이냐 또 내가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때 꼭 나와 함께 절절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내 사랑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어쩌면 배우자와의 뜨거운 사랑의 또 한 번의 시작이자 내 새로운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통적인 기술이라 곧 말을 바꿔볼까요? 조력자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배우자, 남편, 아내, 뜨거운 사랑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나 조력자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서 붙여볼게요. 자, 참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배우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배우자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가 더 오래 산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배우자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더 오래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기대 수명도 더 길죠. 자, 그런데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의 사회심리학 팀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8년간 50세 이상 미국의 중년 부부 4,374쌍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삶의 만족도하고 배우자의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느 정도 있는가, 또 신체 활동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연구를 했고요. 그중에 설문지를 돌렸어요. 설문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내 배우자에게
얼마나 마음을 열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1점에서 4점까지 이렇게 척도로 해서 딱 찝도록 했고, 그 점수를 통하고 다른 인터뷰를 해가지고 결과를 쭉 내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배우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3%가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봤더니 내가 더 오래 살고, 배우자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봤더니 내가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죠. 파트너도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이 커지면 놀라울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일의 결과들과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전반적인 인간관계의 핵심이 상징적으로 배우자에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누군가와 갈라지고 헤어지고 이런 아픔을 겪는다는 게 참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 배우자와의 갈라짐, 이걸 이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제품이 반품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그걸 고객 반품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같이 한번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원인이 3가지로 나타나더라. 그 공통적인 원인이 첫째, 태도의 불만족이 서로 갈라지거나 반품을 하는 공통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 비용의 불만족이 실제 이혼 사유나 혹은 반품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더라. 세 번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파트너를 놓치거나 아니면 그 물건이 팔리지 않거나 혹은 반품이 되거나 하는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요 이야기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일상 속에 들어가 볼까요? 고객을 잃는 이유, 밑에 한번 표를 보세요. 자, 태도가 68%래요. 이야, 재밌죠? 그리고 나서 이혼 사건 원인별 비율로 보시면 성격 차이가 한 50% 가깝게 46% 정도 되는데 재밌죠? 이거 다 뭔가요? 태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 적절치 않아. 이걸 우린 성격이 서로 달라. 이렇게 해석할 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과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물건이 주는 특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함께 나란히 놓고 비교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혹시 배우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 말고 내가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불해야 될 심리적 비용과 실질적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 내 배우자의 변화나 나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잘 적응했었나? 이 부분을 잘 평가해 본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누군 고객을 만날 때나 혹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지불하는 내 마음의 비용, 이 사람 변화에 대해 얼마나 충분히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런 요소들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인생을 반품하는 일 없겠다. 고객의 제품이 반품되는 일이거나 관계가 소멸되는 일은 없겠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모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역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왜? 우린 30대처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더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될까? 이 부분을 제가 2가지 단어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 개인 안정성. 뭐라고요? 개인 안정성. 또 하나, 자기 분화도. 따라 읽어보죠. 자기 분화도. 그렇죠. 자, 봤더니 개인 안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쪽에 있는 정리된 상태, 자기 분화도, 내가 타인과 얼마나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자기 분화도라고 부르면 돼요. 그런데 이 2가지 과제를 봤더니 첫 번째, 활동하는 여성들은 자기 분화도 훨씬 더 높더라. 자기 안정성도 훨씬 더 잘 컨트롤이 되더라. 야, 이 활동은 대단히 놀랍죠? 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내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첫째, 활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구나. 그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야 그 생각하고 있는 활동이 또 현실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 리더가 됐을 때 분화도가 더 높더라. 안정성도 더 높게 나오더라. 참 재미있죠? 개인체가 있겠습니다만 30대처럼 생각한다는 건
리더의 역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면 나 절대 저렇게 안 해. 그죠?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대가 된다는 건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생각해요. 포기할 것도 없고 이제 선택해야 될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배우자와 나의 분화도는 어떤가? 나와 고객의 분화도는 어떤가?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의 분화도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본다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계의 분화도가 예측이 가능해야겠다. 자 그러면 남편 어떻게 만날까요? 아내 어떻게 만날까요? 고객 어떻게 만날까요? 다양하겠죠? 첫째, 몇 가지 방법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30대들이 사용하는 주요 방법들입니다. 첫째, 내 매력에 쩔게하기. 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는구나. 두 번째, 선호하는 항목 찾기. 얘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발견하려고 하는구나. 잠재적 관계 유지하기. 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으니 그 관계 굳이 나쁘게 할 필요 없겠구나. 자존심은 꼭 지켜준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그녀의 자존심을 그리고 어떻게 예뻐해줘야 돼요. 잘한다, 이쁘다, 굿잡.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납득이 되게 해야 되고 우리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지금 해피하게 시작했다면 30년 뒤에도 해피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30년 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30년 뒤에 내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이거 뭐라고 했죠? 미래 시간 조망 능력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고객 만나기와 남편 만나기, 아내 새로 만나기 이 과정이 나의 모든 관계를 쇄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분화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모아서 다른 단어로 응집해 볼까요? 첫째, 관찰력이에요. 잘 봐야 분류를 해낼 수 있겠다. 두 번째가 분석력입니다. 그냥 본다고 해서 분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좋아하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지? 가장 싫어하는 건 뭐지? 그럼 어떻게 배제할 거 배제하고 끼워 넣을 거 끼워 놓고 그 사이에 재정립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신박한 정리에 들어가는 것. 이건 분석의 기본이자 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감성이에요. 민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촉 같은 겁니다. 육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신이 너에게 촉이 있어라, 너에게 육감이 있어라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미묘한 차이를 읽어내는 힘, 이걸 우리가 민감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민감성은 바로 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찾아내는 힘, 요게 바로 민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공감력. 공감력.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공감은 받고 싶은데 나도 안 하는 게 바로 공감이잖아요. 단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일 너라면 나는 못했을 거야. 내가 만일 너라면 이만큼 가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해냈니? 이게 바로 공감의 가장 핵심입니다. 공감은 조금 전문적으로 가자면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환경까지 읽어내는 힘을 우리가 공감력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 단어를 써서 한 번쯤 접근해 본다면 훨씬 더 서로의 분화도를 높일 수 있겠다.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이렇게 못했을 거야. 내가 당신이 없었다면 이만큼 못했을 거야. 가정하고 상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여러분들만의 우리만의 노하우, 우리만의 기술, 우리만의 방법 요거 갖추고 있는 것, 우리만의 실적, 우리만의 성과 이거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전문성이라고 할 겁니다. 관찰력, 분석력, 민감성, 공감력 그리고 전문성까지 우리들의 능력은 어딜까지일까요? 무한히 많았던 것들 다시 찾아내요. 재정립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탄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다지는 것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돌아선 남편을 돌아선 아내를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내 30대의 시작점에 만날 고객들에 대한 상상의 나래 그 실력의 나래 그리고 성과의 나래까지 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